안녕하십니까. ITQ 한글 기능평가 첫 번째 완전 정복 8번과 9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제가 예전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PDF 파일로 보내드렸죠. 이번에는 8번 문제 계속 진행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마저 이어서 진행하고 8번 이어서 9번이랑 10번 문제 PDF 파일 보내드린 거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10번 문제가 끝인데 이 10번 문제는 금요일 날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시간을 재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문제니까 한 5분 정도 안에 푸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편집 용지 여백 설정하는 거 이거 다 했으니까 여기 이어서 문서 파일 열어서 바로 8번 문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부터. 8번 문제 보여드리면 자, 출력 형태를 먼저 보셔야죠. 8번 문제 출력 형태 보시면 이 영어 단어를 영타랑 한타를 다 이제 쓰셔야 돼요. 텍스트를 먼저 글자를 다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1번부터 3번까지의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거든요. 자, 출력 형태를 보시고 작업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23분이니까 25분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영어를 쓰시기에는 뭐 핸드폰으로 작은 화면으로 보시면 불편하시니까 제가 보내드린 PDF 파일을 여셔서 데스크탑에서 작업하셔도 되고 또는 영상을 멈추셔서 확대시키신 다음에 작업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아마 연습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셔야 될 거예요. 영상을 늘리고 이렇게 축소하고 이동하고 하시다 보면 시간이 좀 더 들어서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영타랑 한타 타수를 조금 늘리셔야 됩니다. 네, 1분 남았습니다. 영타가 익숙하지 않으셔서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시죠? 영타 타수도 어느 정도 나오셔야 ITQ 시험 문제 하실 때 시간 모자르지 않고 푸실 수가 있어요. 영타도 연습하셔야 돼요. 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번 예제 문제, 완전 정복 예제 문제 8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한글 프로그램을 작업했던 걸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ITQ 폴더에다가 저장했었죠? 지우고, 네. 자, 지금 저처럼 여기에 엔터키 기호가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기 탭에 오셔서 문단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체크가 안 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체크를 해주시면 여기에 여기 엔터키 이렇게 기호가 보여요. 자, 문단부 체크했습니다. 엔터키 한 번 더 치고 네, 이렇게. 그리고 조판부에도 체크를 해주시면 띄어쓰기 했다고 이렇게 꺽쇠 표시가 보여요. 띄어쓰기를 한번 해보면 자, 띄어쓰기 한번 했습니다. 자, 조판부를 체크한 상태이고 띄어쓰기를 한번 하면 여기에 꺽쇠 표시가 이렇게 살짝 작게 이렇게 체크된 거 보이시죠? 이 띄어쓰기 표시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지금은 첫 페이지에서 1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두 번째 페이지에서 3번 문제를 푸실 때 3번 문제는 수식 입력하는 문제죠. 가로 1번, 가로 2번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1번 가로 다음에 꺽쇠 표시 띄어쓰기 한번 해주고 가로 2번 다음에 꺽쇠 표시 띄어쓰기 한번 해주고 이 띄어쓰기가 한 칸씩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시려면 여기에 조판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조판부 체크가 되어 있으면 뭐 그림 파일이라던가 사진 파일이 들어갔을 때도 주황색 글씨로 이렇게 뭐 그림 이렇게 글씨가 생기거든요. 이 글씨가 불편하신 경우에는 체크를 잠깐 해제했다가 작업하셔도 되니까 띄어쓰기를 확인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판부 체크를 했다가 조판부를 불편하다 그러면 체크 해제했다가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0.8 예제 문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여러분께서 어, 스타일 서식 작업을 하실 때 문단 모양이랑 글자 모양을 스타일 추가하기 버튼에서 이 작업을 하시잖아요. 문단과 글자 모양. 근데 다른 설정이 이 스타일 작업하실 때 설정이 안 들어간 가장 ITQ 기본 설정을 해놓고 문서를 쓰신 경우면 바탕에 10포인트 설정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실 거예요. 글자 쓰신 게 작업을 다 하셨으면. 그러면 자, 여러분께서 한 거는 스타일 기능 적용하기 문제 한 거잖아요. 스타일 기능 적용하기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첫 번째, 내가 스타일 기능 적용할 범위에 대해서 블록 설정을 하셔야 되죠. 자, 블록 설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까맣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마우스 커서를 가지고 처음 영역에서부터 끝의 영역까지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자,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까맣게 선택 처리가 돼요. 그죠?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 스타일 기능을 적용할 거다라고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까맣게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스타일 기능 적용하시려면 그렇죠. 서식 탭에 가셔야 돼요. 서식 탭. 자, 서식 탭 클릭해 주세요. 서식 탭. 자, 서식 탭에서 여기 이 버튼이 스타일 기능 추가하기 아이콘이에요. 또는 스타일 기능 추가하기 방법이 또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작은 목록 단추를 누르셔서 여기 있는 작은 목록 단추 네, 화면 확인하셨죠? 네, 여기 있는 작은 목록 단추를 클릭해 보시면 바로 아래 가기 여기 바로 가기들 중에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스타일. 자, 이 스타일 클릭해 보시면 스타일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스타일 추가하기니까 스타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여기에 있는 스타일 추가하기 버튼 클릭해 줍니다. 스타일 추가하기 버튼 클릭. 자, 그러면 스타일 추가하기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났죠? 스타일 추가하기 대화 상자에서 스타일 이름 설정해 주고 문단 모양 조건대로 해주고 글자 모양 조건대로 해주고 추가한 다음에 추가 누르면 여기 목록에 스타일 목록에 내가 설정한 내가 이름을 스타일 이름대로 넣은 스타일이 여기 목록에 생기겠죠. 그 목록에 생긴 스타일을 설정만 해주면 여기 내가 선택한 범위에 대해서 문단 모양, 글자 모양 등이 설정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스타일 추가하기에서 스타일 추가하기 대화 상자까지 오셨죠? 자, 스타일 이름을 써줘야 돼요. 스타일 이름은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조건을 보시면 스타일 조건을 보시면 자, 완전 정복에 스타일 이름이라고 나와 있죠. 파이낸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파이낸셜을 스타일 이름에 써주세요. 파이낸셜을 스타일 이름에 써주세요. 네, 영타 쓰시는데 조금 어려우실 거 알아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다 쓰셨나요? 자, 스타일 이름에 파이낸셜이라고 쓸게요. 파이낸셜, 파이낸셜.
이렇게. 네, 파이낸셜 스타일 이름 쓰시고요. 자, 스타일 파이낸셜이 작게 보이니까 이걸로 최대한 크게 보여드리면 네, 파이낸셜 FINANCIAL 파이낸셜 스타일 이름 스타일 이름 작업하시고요. 쓰시고요. 자, 스타일 이름 입력하셨으면 문단 번호랑 문단 모양이랑 글자 모양 설정을 해주셔야 되죠. 각각 버튼이 여기 있잖아요. 문단 모양, 글자 모양. 처음부터 작업하도록 할게요. 문단 모양 버튼 클릭합니다. 문단 모양 클릭. 자, 문단 모양 클릭하시면 문단 모양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바로 위에 올라오죠. 자, 문단 모양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조건은 뭐예요? 문단 모양 조건을 보시면 첫 번째, 왼쪽 여백 15포인트 설정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왼쪽 여백 설정을 하게 되면 출력 형태를 봤을 때 글자가 여기서부터 써지는데 왼쪽에다가 여백을 준 거예요. 15포인트 정도. 그래서 지금 글자가 살짝 왼쪽으로 다 이렇게 여기 여백을 주고 있죠. 그래서 자, 왼쪽 여백 15포인트 설정하시려면 여백에서 왼쪽에다가 15포인트 숫자 15를 쓰시면 되겠죠? 자, 15 입력합니다. 15 입력. 문단 모양 대화 상자에서 왼쪽 여백 15로 하라 나와 있으니까 15 입력해 주시고 자, 15 입력하셨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은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 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문단 아래 간격 찾아볼까요? 문단 아래 간격. 자, 간격. 문단 아래에 0포인트인데 15포인트 설정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15 입력해주고 15 입력해주고 왼쪽 여백 15포인트, 문단 아래 간격 15포인트 이렇게 두 개 설정하라고 나와 있죠? 문단 모양에서. 자, 이렇게 두 개 해주시고요. 이 두 개를 하게 되면 자, 문단 아래 간격이 15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글자 여기 문단 아래이기 때문에요. 엔터 키가 들어가고 나서 여기에 이 여백이 15포인트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하나의 문단이잖아요. 엔터 키 기호를 써서 끝났죠. 여기까지가 문단이고 이게 문단의 또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사이의 간격을 15포인트 준 거고 왼쪽 여백을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15포인트 여백 설정이 들어간 겁니다. 자, 문단 모양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 조건에서 나와 있는 대로 해 주었습니다. 자, 설정 눌러주시고요. 설정 눌러주시고 설정 클릭. 왼쪽 여백에 15포인트, 문단 아래 15포인트 해주시면 설정 눌러주시고 네, 설정 누를게요. 설정 클릭.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 누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거 설정하라고 나와 있나요? 그죠? 글자 모양 하라고 나와 있죠. 글자 모양 버튼 눌러줍니다. 글자 모양에 대해서 조건에서 3번 문제 3번 가로 3번의 조건에서 글자 모양 설정하라고 나와 있죠. 글꼴에 대해서 한글은 굴림, 영문은 도둠을 하라고 먼저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두 가지 먼저 해볼게요. 글자 모양 가서 글꼴에서 한글이 굴림, 영문이 도둠. 자, 글자 모양 클릭합니다. 글자 모양 클릭. 글자 모양 클릭하시면 글자 모양 대화 상자가 나타났어요. 가장 기본 값에 있는 탭에서 언어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대표가 바탕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바탕이냐면 우리가 ITQ 기본 설정할 때 서식에서 바탕이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설정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글자 10포인트도 여기에 기준 크기라는 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스타일 적용할 때 문제에서 조건에서 보시면 언어를 한글은 굴림, 영문은 도둠으로 하라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작은 목록 단추를 눌러주셔야 돼요. 작은 목록 단추 눌러주시면 나오는 바로가기들 중에 한글을 선택합니다. 자, 한글 선택하러 갈게요. 자, 화면 다 확인하셨죠? 네. 작은 목록 단추를 눌러서 여기 밑에 있는 한글 클릭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확인하러 갈게요. 작은 목록 단추 클릭, 한글 클릭. 자, 언어를 한글로 바꿔줬어요. 그죠? 언어를 한글로 바꿔줬는데 글꼴을 조건에서 뭐로 하라고 나와 있었나요? 굴림으로 하라 나와 있었죠. 그래서 바탕을 지우고 굴림이라고 입력하셔야 돼요. 자, 바탕을 지우고 굴림 입력하세요. 굴림 엔터. 굴림체하고 굴림하고 다릅니다. 조건에서 굴림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굴림 쓰시고 자, 확인하시면 언어는 한글일 때 굴림이다. 여기 조건에 맞춰서 글자 모양에서 글꼴은 한글이 굴림이고 영문은 도둠으로 하라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한 번 더 지금 한글이 굴림인데 다시 작은 목록 단추를 클릭해서 작은 목록 단추 클릭 아래에 있는 영문 보이시죠? 작은 목록 단추 먼저 클릭하셔서 나오는 바로가기들 중에 한글 밑에 있는 영문 클릭합니다. 자, 작은 목록 단추 클릭 아래에 있는 영문 클릭. 자, 영문을 클릭하게 되면 영문 선택해주면 마찬가지로 위에 적용했던 바탕 글꼴이 여기에 그대로 따라와요.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는 영문을 도둠으로 하라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마찬가지로 바탕 지우고 도둠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바탕 지우고 도둠 엔터. 도둠체하고 도둠이랑 다릅니다. 확인하시고요. 영문 도둠 설정해 주시면 지금 한글은 따로 여기 안 보이지만 아까 설정했기 때문에 한글 굴림이라는 설정이 살아있고 지금은 영문이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둠으로 해놓은 화면이 보이고 있어요. 한글이랑 영문 설정 다 하신 거예요. 지금 저랑 같이. 여기 글자 모양 버튼 들어와서 글꼴을 한글 설정해줬고 영문 설정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조건은 크기, 글자의 크기 10포인트라고 나와 있고 장평이 97포인트, 자간이 마이너스 5포인트라고 나와 있네요. 자, 장평과 자간 설정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여기 한글 기본 설정할 때 10포인트가 여기 그대로 왔으니까 10포인트 맞구나 확인만 하시면 되고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장평과 자간입니다. 자, 기본값 장평을 97포인트 해주고 자간을 마이너스 5포인트 해주면 됩니다. 자, 장평 97, 자간 마이너스 5포인트 이렇게 해주세요. 장평과 자간 설정해 주세요.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설정 누르시면 글자 모양이 선택되어 있었던 스타일 추가하기 대화 상자 모습이 보여요. 그죠? 자, 지금 우리가 문단 모양 먼저 해줬고 글자 모양 마지막에 해줬기 때문에 지금 모습인데 스타일 이름 확인하시고 문단 모양이랑 글자 모양 조건에 따라서 맞춰 다 해줬죠? 추가하기를 눌러주시면 여기 스타일 목록에 내가 만든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스타일이 추가가 돼요. 자, 추가 버튼 누를게요. 추가 버튼 클릭. 자, 그러면 스타일 목록에 파이낸셜 추가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스타일 파이낸셜을 설정 눌러주면 파이낸셜에 설정했던 서식들이 내가 블록 처리한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자, 스타일 설정 클릭하면 그렇죠. 아이고. 그렇죠.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서식 그대로 바뀐 걸, 스타일 적용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문단 왼쪽 여백에 15포인트 들어갔고 문단 아래 15포인트 설정 들어갔고 영문은 굴림, 영문은 도둠,
한글은 굴림 설정됐고 글자 크기 10포인트에 장평 자간 97에 마이너스 5포인트 설정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시면 지금 0.8 완전 정복 08문제 8번째 문제 해결하신 거고요.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도록 합니다.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고요. 자, 지금 20분 정도 남았는데 완전 정복 09번 문제 해결하도록 할게요. 완전 정복 09번. 제가 월요일 날 PDF 파일로 보내드렸죠? 자, 스타일 이름은 크리에이처, 첫 줄 들여쓰기랑 문단 아래 간격, 글꼴 설정, 글자 크기 설정, 장평 자간 설정. 이거 해주면 스타일 추가하기는 끝이 납니다. 자, 맨 먼저 해줘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출력 형태를 확인하셔서 이 글자들을 쓰셔야 돼요. 텍스트를 다 쓰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스타일 적용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블록 처리해 놓고 그리고 스타일 추가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조건을. 자, 네, 그래서 스타일 적용하실 때 스타일 기능 적용하기 문제를 해결하실 때 글자를 출력 형태를 먼저 보시고 텍스트를 먼저 다 쓰시고 그리고 나서 블록 처리를 이렇게 먼저 선택 처리를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 스타일 적용을 조건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죠. 스타일 이름 써주고 문단 모양 해주고 글자 모양 해주고 그러면 끝이 납니다. 자, 09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한글 프로그램 하나 실행시켜 볼게요. 새 문서 들어가서 네, 한글 프로그램 하나 켜셔서 ITQ 기본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편집 용지 여백 설정할 때 단축키, 그렇죠. F7번 키 누르세요. 여러분 키보드에 F7번 키 확인하세요. F7번 키. 네, 엔터키 기준으로 위쪽에 F7번 키 찾으셨죠? 자, 한글 프로그램에서 F7번 키를 누르면 용지여백 설정 창이 납니다. 용지여백 설정 창에서 우리는 위쪽부터 설정을 하죠? 자, 20 지우고 10. 자,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 키, 탭키죠? 탭키 누를 거예요. 탭키 확인하세요. 탭키 확인하시고 자, 10 입력하셨으면 탭 10, 탭 11, 탭 11, 탭 10, 탭 10, 탭 0 오셔야 되죠? 네, 다시 켰어요. 용지여백 설정장 F7번 눌러서 다시 켜고 지금 없어졌거든요. 제가 작업하다가. 네. 그래서 용지여백 부분에서 위쪽부터 20 지우고 10, 탭 10, 탭 11, 탭 11, 탭 10, 탭 10, 탭 0까지 오게 됩니다. 제본 0까지 오셨으면 나머지 용지여백에 대해서는 다 작업을 하셨으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대해서만 11mm고 나머지는 다 10mm죠. 용지여백 설정하셨으면 설정 눌러주고 자, 여기까지 커서가 왔어요. 자,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글자, 글꼴 확인하셔야 되죠. 글자, 바탕, 크기 10포인트. 그죠? 이거 아셔야 되죠. 자, 글자 크기 확인하세요. 바탕에 10포인트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커서를 쓰시는 거죠. 커서 1점 밑에 엔터 4번. 자, 밑에 한 칸 더 내려와서 2점 엔터 4번 이런 식으로
1페이지에 기능평가 첫 번째에서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 작업하시면 되죠. 1번은 항상 스타일 기능 적용하기 문제가 나오고요. 2번에는 표와 차트에 대해서 출제가 됩니다. 자, 1번과 2번까지 작업을 하셨으면 지금 커서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문서의 맨 마지막에서 위치시키신 다음에 다음 페이지 만드셔야 되죠. 자, 다음 페이지 만드는 단축키 Alt, Shift, Enter입니다. Alt, Shift, Enter. 여기 뒤에 엔터키 기호 위치는 다 아시죠? 자, Alt와 Shift 위치 확인하세요. Alt, Shift, Enter 쓸 거예요. 자, 한글 프로그램 돌아와서 커서가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을 때, 문서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을 때 Alt, Shift, Enter.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페이지는 종료가 됐고 두 번째 페이지에 맞죠?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3번과 4번 문제에 작업할 공간을 만듭니다. 자, 3점 엔터 4번, 4점 엔터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네, 3점 엔터 4번, 4점 엔터 4번. 네, 이 상태에서 자 3번 문제는 항상 수식 입력하는 문제가 나와요. 수식 입력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데와 마찬가지로 괄호 1번과 2번이 나오고 괄호 바로 다음에 띄어쓰기 한 칸씩 해주고 그 다음에 수식 입력하는 문제를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1번과 2번 문제 사이에 이 사이에 탭키를 3번 써서 띄어쓰기 하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여백을 줍니다. 여백 설정 창에서 할 수 없는 여백이죠. 이거는 기능키 탭 키를 써서 탭 3번 탁탁탁 눌러가지고 여기다 여백을 줄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3번 밑에 가로 1번 입력하시고 이렇게 입력하시고 자, 여기다 띄어쓰기 한 칸 할 거죠. 띄어쓰기 한 칸, 스페이스바 한 칸. 네, 눌렀어요. 자, 1번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한 칸 넣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수식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에 일정한 공간에 여백이 있을 거예요. 그 여백 다음에 가로 2번이 있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띄어쓰기 다음에는 우리가 수식 입력한 2번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수식, 여기도 2번 문제에 대한 수식이 입력될 것이고 이 사이에 여백이 추가가 됩니다. 이 여백은 탭키를 3번 눌러서 만들어준다라고 알려드렸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가로 1번 다음에 띄어쓰기 한 칸 한 상태고 여기 이제 수식이 입력될 것이고 우리는 수식 입력 칸은 그냥 놔두고 탭키 바로 3번 눌러요. 여기에서 띄어쓰기가 한 칸 있는 상황에서 탭키 탭 이렇게 눌러줍니다. 띄어쓰기가 너무 많이 됐는데. 탭 2점 띄어쓰기. 네, 그래서 1번 띄어쓰기 하고 2번 띄어쓰기 하고 띄어쓰기요. 조판부 체크하시면 띄어쓰기 꺽쇠 표시 보이죠? 그리고 이 사이에 탭 해가지고 여백 설정을 줄 것이고 그리고 1번 문제 다음에는 각각 2번 문제 다음에도 각각 수식이 입력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4번 문제 커서 맨 끝에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Alt, Shift, Enter에서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세 번째 페이지 만들 거죠? 자, 세 번째 페이지 만들러 가겠습니다. Alt, Shift, Enter. 자, 세 번째 페이지에는 따로 자, 2페이지 종료됐고 지금 3페이지죠. 문서 작성 능력 평가 페이지에서는 문서에 대한 문제 번호가 따로 뭐 있는 게 아니고 문서에 대한 제목과
글들, 뭐 파일, 표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서 엔터 키를 7번 정도 칩니다. 네, 그래서 엔터 키를 이렇게 쭈루룩 쳐주고 이제 저장하셔야 되죠. 저장하는 단축키 저장하는 단축키 컨트롤 S죠.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시면 저장 경로 꼭 확인해 주셔야 되죠. 저장 경로 확인하시고 파일 이름은 ITQ 한글에서 요구하는 형식대로 작업하셔야 되겠죠. 자, 저장 경로는 항상 내 PC 다음에 문서 다음에 ITQ 폴더입니다. 자, 저장 경로를 만약에 저장 경로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스크롤 바를 확인하셔서 내 PC 찾으세요. 내 PC. 스크롤 바를 위아래로 확인해 보시면서 내 PC 찾으시고 자, 내 PC 선택했죠? 내 PC가 선택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하위 목록들 중에 이 하위 목록들이랑 같죠? 여기 있는 거. 자, 하위 목록들 중에 우리는 뭘 찾아야 됩니까? 내 PC 다음에 그렇죠. 문서로가 와야 되죠. 문서를 찾으세요. 문서, 여기 있는 문서를 선택하시거나 여기 있는 문서를 선택하시거나 똑같은 아이콘 똑같은 문서 폴더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경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방법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문서를 더블 클릭 따닥 하게 되면 여기 경로에도 맨 마지막 경로 문서가 추가가 될 거예요. 자, 문서 클릭하니까 문서 선택하니까 내 PC 하위 목록의 문서에서 여기 경로 추가된 거 보이시죠? 자, 문서의 하위 목록들 보이고 있습니다. 하위 목록들 중에 우리는 뭘 선택해 줘야 되나요? 그렇죠. ITQ 폴더를 선택해 줘야 되죠. ITQ를 선택하면 여기에 경로가 ITQ라고 추가가 될 거예요. 자, ITQ 선택. 자, ITQ 추가해서 경로는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잘 찾아왔고 이제 파일 형식을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이름으로 적용하죠. 자, 수험번호가 아직 있는 건 아니니까 임의의 번호 8자리 쓰시고 본인 이름으로 파일명, 파일 완전 정보 09 해결할 거 만드세요. 자, 수험번호 빼기 본인 성함 이렇게 써주세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파일 경로, 저장 경로 확인하시고 파일명 확인하시고 저장 버튼 눌러줍니다. 저장 버튼 누르면 우리가 방금 설정한 저장 경로에 파일이 생성이 되었어요. 자, 생성된 파일에다가 0.9 예제 완전 정복 0.9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여드리면 자, 스타일 이름은 컬처고요. 텍스트 여기 있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쓰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쓰는 시간은 따로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그리고 각자 시간을 확인하셔서 어느 정도 걸리는지 확인하셔서 네, 작업하세요. 지금 화면대로 글자를 써주세요. 텍스트만 먼저 쓰세요. 자, 영상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작업하시고 나서 영상 다시 켜시면 돼요. 1분 드리겠습니다. 영타와 한타 어느 정도 나오셔야 되니까 꾸준하게 타자 연습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진도 마저 나가도록 할게요. 자, 항상 이 텍스트를 먼저 쓰시는 거죠. 텍스트를 다 쓰신 모습이 저처럼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써주실 겁니다. 자, 다른 설정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고 바로 바탕에 10포인트 서식 설정만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 설정에서 이제 우리가 스타일 작업을 하시려면 먼저 무엇을 한다? 선택을 한다. 내가 스타일 기능 적용할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한다. 자, 선택하는 방법 클릭해서 마우스를 떼지 않고 이동, 이동, 이동 하셔가지고 이렇게 까맣게 블록 처리를 합니다. 블록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서식 부분으로 들어가셔야 되죠. 자, 서식 탭으로 오셔서 작은 목록 단추 눌러서 스타일 찾아가시거나 또는 여기에 있는 스타일 추가하기 버튼 누르시거나 저는 서식 설정 부분에 서식 탭에 작은 목록 단추를 눌러서 스타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스타일 눌러도록 할게요. 화면 다 확인하셨죠? 자, 스타일에서 작은 목록 단추 누르고 스타일 클릭. 스타일 아이콘 클릭하면 스타일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추가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스타일 추가하기 버튼. 자, 그러면 스타일 추가하기 대화 상자가 나타났고 조건 1번에 맞춰서 크리에이처라고 스타일 이름을 써주세요. 자, 스타일 이름 보여드릴게요. 여기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크리에이처 CREATURE 크리에이처 쓰시고요. 자, 아직 못 쓰신 분은 영상 멈춰서 스타일 이름 입력하세요. 입력하시고 다시 영상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크리에이처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이름에 크리에이처 입력할게요. T 크리에이처 입력하시고 자, 문단 모양 스타일 기능 적용 2번 문제 보시면 문단 모양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첫 줄 들여쓰기를 10포인트 하라라고 나와 있네요. 자, 스타일 추가하기에서 문단 모양 버튼 눌러줍니다. 스타일 추가하기 문단 모양 클릭하면 문단 모양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첫 줄 들여쓰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통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활성화 처리가 되어 있는데 들여쓰기 또는 내어쓰기를 클릭해 주면 여기에 있는 설정 부분이 활성화 처리가 돼요.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들여쓰기 클릭해 주시고 10포인트라고 입력해 줍니다. 들여쓰기 10포인트 하라라고 조건에서 나와 있었으니까 해주었고요. 그 다음 조건을 보시면 자, 첫 줄 들여쓰기 10포인트 했어요.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 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문단 아래 간격은 여기 있죠? 간격 문단 아래. 자, 0포인트인데 10포인트 설정해 주면 되겠네요. 10포인트 입력합니다. 10. 그래서 지금 첫 줄 들여쓰기 10포인트.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 해준 거예요. 자, 문단 모양에서 할 수 있는 설정은 끝났으니까 설정 버튼 누르고 이제 문단 모양의 괄호 3번 조건 해결해 주면 되겠죠? 자, 글자 모양 버튼 누릅니다. 글자 모양 버튼 클릭. 그러면 글자 모양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조건 확인하러 갈까요? 조건 보시면 글자 모양에서 글꼴 한글은 궁서, 영문은 도둠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먼저 해볼까요? 자, 작업 파일로 돌아오셔서 글자 모양 대화 상자 클릭하시면 글자 모양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대표에서 지금 글꼴을 바꿔줘야 되죠. 작은 목록 단추 누른 다음에 한글 선택해 줍니다.
자, 한글 선택하러 가고 한글 선택. 글꼴을 뭐라고 하라 나와 있었어요? 궁서라고 나와 있었어요. 자, 궁서라고 입력해 줍니다. 한글 선택해 주고 궁서로 바꾸고 자, 궁서 입력됐으면 바로 여기서 다른 거 궁서 입력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 작은 목록 단추 누르시는 거예요. 왜냐? 한글 말고 이제 영문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자, 한글 선택해서 궁서 입력하셨으면 바로 여기 작은 목록 단추 누릅니다. 작은 목록 단추 눌러서 한글 바로 밑에 있는 영문 선택합니다. 작은 목록 단추 눌러서 영문 선택. 목록 단추 영문 선택. 자, 글꼴이 아까 조건에서 보니까 네, 도둠이었으니까 도둠 입력해 줍니다. 바탕 영문 설정에서 바탕은 지우고 도둠 엔터 해주면 영문은 도둠으로 여기까지 설정을 잘 하셨고 이번에는 글자 크기 10포인트 맞죠? 확인만 해주시면 맞죠? 자, 장평과 자간에 대해서만 해주면 돼요. 장평 105%, 자간 마이너스 5%. 자, 문제로 돌아와서 제가 자꾸 화면을 왔다 갔다 했더니 설정한 게 없어져서요. 자, 영문 한글 설정해 줬고 장평 자간 입력합니다. 장평 기본값 100 아니고 105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5포인트. 작업해 주시고 설정 누르세요. 설정. 그러면 내가 작업한 글자 모양의 서식이 추가가 된 거예요. 자,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 조건에 따라서 다 서식 설정하셨으니까 추가를 누르게 되면 내가 입력한 스타일 이름으로 여기에 스타일 목록에 생기겠죠. 자, 추가 눌러줍니다. 크리에이터 스타일 생겼어요. 이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가 블록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스타일 기능이 추가가 된다. 적용이 된다. 자, 적용 설정 눌러주시고 그렇죠. 내가 작업한 내용이 여기에 추가가 설정이 돼서 딱 변한 게 확인돼요. 자, 블록을 해제하고 싶으시면 키보드에서 ESC 키를 누르시거나 또는 빈 공간에 하얀색 여백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타일 기능 적용하기 완전 정복 9번 문제에 대해서 해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09번 문제에 대해서도 작업을 할게요. 자, 여기까지 작업하신 분들은 컨트롤 S에서 작업하신 거 저장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한글 문서 열어서 완전 정복 1번, 완전 정복 10번 문제에 대해서 1번 아니고 10번이요. 10번 문제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하신 거 저장하시고 컨트롤 S에서 저장하시고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